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핫 이슈가 탄핵 심판 선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20일 날 할지 다음 주 28일 날 할지 지금 예측 불허인데요. 그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것 보면은 지금 이상징후다 이 말이죠.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윤석열 대통령 그 변론길이 막 계속되면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형배가 인용시키려는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8대0 인용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당에서는 8대0으로 인용될 거라고 그 야당의 그 시사평론가들이 말이죠 주장하고 나왔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8대0 인용이라는 말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5대3, 5대3, 6대2 인용은 절대 안 될 것이다.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다. 아니면 뭐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그러나 또 우파의 애국시민들은 무슨 소리냐, 각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은요, 오세훈 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 9시에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의 8명이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어떤 그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 시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좌우가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8명 중에 기각이 2분 정도, 각하 1분 계시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각이 2명이고 각하가 1명이면 5대3 아닙니까? 그럼 5명은 인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5대3이면은 인용이 안 돼요. 6명 이상이 인용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데 지금 2사람이 각 기각, 1사람이 각하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돼요. 인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판관 8명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저 역시도 역시 인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분위기는 막 인용으로 갔잖아요. 문형배가 얼마나 서둘렀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요 6개월 이내에 탄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4일 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니까 1월 14, 2월, 3월, 4월, 5월, 6월 14일이면 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켜서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형배의 꿈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문형배는 4월 18일 날 퇴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형배가 전략적으로 8대0으로 인용을 시킨다면은
퇴임한 이후에도 아마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또 추천할 거라고요. 그러니 나는 문영배의 꿈은 사라졌다. 처음엔 하는 것 보니까 말이죠. 헌법재판소장 그 대행이라고 그 변론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못마땅하겠더라고요.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헌재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오세훈 시장도 탄핵 찬성파 아니었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에? 원래 탄핵 찬성하지 않았나요? 에? 사람이 간사한 거야. 탄핵 찬성파로 돌아가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로 인해서 말이죠. 개엄을 한 것이 합법적이다.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것이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국헌문란이 될 수가 없고, 내란죄 성립이 불성립이라고 저는 이미 12월 5일날 제가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국헌문란은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야 된다고요. 국회의원들이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나요? 다친 적이 있나요? 국회의사당에서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자기들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 권능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형법 87조와 87조 내란 91조 국헌문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그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여야 간에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질문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그 대변인이 있었죠. 석동현 변호사가 승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공당의 대표로서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차기 그 대권 주자로 중도 확장력을 이제 높이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반이 좀 약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차기 대권 주자든 아니든 정치인이라면 부정선거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광진구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누굽니까? 그 대변인 광진구 고민정이는요 21대 오세훈이하고 붙어가지고 원래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정이를 당선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22대에서는 고민정이하고 오신환 국민의힘하고 대결을 했는데 오신환이가 이겼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신환 관계자들한테 당신이 이겼는데 선거소송해라 했는데 전혀 듣질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당법에 나와 있어요. 정당법. 이 정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든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간에 여야 대권 주자들은 부정선거부터 척결해야 돼요. 진실 규명을 하고 후보로 나서야지. 이대로 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요. 이대로 가면 압승입니다.
2027년도 대통령 선거도 압승이고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200명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일당 지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정의가 21대, 22대 2선을 두 번 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오세훈이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당선되는데 부정선거로 고민정의한테 떨어졌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지. 그러니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리고 뭐 KBS, MBC, SBS, 뭐 JTBC 방송에 나와서 뭐 시사평론가, 정치인들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면 이건 왜곡된 보도다. 이건 진실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 추세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4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 지역 변두리까지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영끌족들이 영끌해서 부동산 또 투자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한 몇 개월 더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집값이 계속 상승 무도를 타게 되면 하루빨리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4대4로 치열합니다. 좌파인 진보 성향과 우파인 보수들과 지금 4대4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 보수의 말이죠. 김영두 재판관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김영두는 뭐 중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과거에 뭐 법원 행정처 차장도 했고요. 김명수 대법관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보수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특히 이재명이도 지금 넋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가 말이죠. 빨리 내일까지 마은혁이를 임명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에 비상의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조만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